안녕하세요. 김혜일입니다. 저는 접근성 일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평가를 주로 하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한 거는 그게 아니라 다시 인사하고 이름 그리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혜일입니다. 저는 접근성 일을 하고 있고요. 경력은 대략 10년 정도 됐네요. 한 11, 12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접근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개발 부서에 이런 개선점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 경이었어요. 제가 그때 많이들 아시는 그 센스리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게 웹 접근성 관련해서 테스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시작점은 거의 비슷해요. 그때 정부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접근성에 관해서. 그때 스크린 리더 관련된 교육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 뒤에 큰 은행 쪽에서 접근성 사용자 평가하는 업무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걸 하면서 이런 분야가 있구나,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지인들 통해서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버티면서 일할 수 있었는지.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기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건 좀 안 좋은 말이다.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한 10년 정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변의 개발자 현업 분들을 보면은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 3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접근성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손이 많이 가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하고 나면 모든 개발자들이 접근성을 다 잘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예요,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계속 없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달아주면 시각장애인에 도움이 된다, 최소한 이미지 하나라도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개발자분들한테도 대체 텍스트를 달아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인데 덕분에 제가 먹고 삽니다. 몇 달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시각장애로 몇 년을 살았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시각장애 아니었던 기간보다 이제는 시각장애였던 기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시력이 나빠졌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그때가 15살인가 그렇잖아요. 그때쯤부터 서서히 시력이 나빠졌고, 그때 나빠지기 시작할 때 한쪽 눈은 며칠 만에 갑자기 실명을 했어요. 근데 다른 한쪽 눈은 서서히 시력이 나빠졌고, 그 상태로 쭉 가다가 부터 남은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서 전혀 안 보이는 상태가 됐고, 그때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도 했고 몇 달 동안. 그때 안 보이는 상태인데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섬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번쩍이니까 되게 불편해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왜 수술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냐. 근데 저는 그때 진료받았던 의사들이 저한테 수술하자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해보자 했는데 덜렁 시력이 좋아졌어요. 지팡이도 안 들고 다니게 되고, 가끔은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도 타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또 시력이 나빠졌고, 그게 한 2015년쯤? 그러다가 또 다행히 좋은 기회가 돼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좋아져서 현재 상태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은 안경을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교정을 한 상태가 0.05예요. 그 시력 검사할 때 맨 위에 있잖아요. 그 C 그려져 있는 거 맨 위에 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 걸음이나 두 걸음 정도 앞으로 가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시력이라고 보면 돼요. 정식으로 뭔가 배워본 적은 없어요. 컴퓨터에 관해서. 그냥 어릴 때 저는 국민학교였거든요. 학교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사촌 형네 집에도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접해서 계속 하긴 했어요. 컴퓨터 관련된 개발을 공부했거나 내가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게임하는 용으로 거의 컴퓨터를 썼죠. 접근성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스크린 리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개발자분들 중에는. 조금이라도 좀 알려보고 싶다, 그분들이 찾았을 때 뭐라도 정보가 하나라도 나오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센스리더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계속 올렸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하고도 좀 컨택이 되게 됐고, 그 지인들이 또 소개를 많이 시켜줘서 여기까지 왔죠. 제가 사실 사람을 인맥을 늘리겠다라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나게 됐고, 저는 좀 열심히 했던 거는 장애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줬어요. 뭐 시각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시각장애인 쓰기에는 어떻겠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심이 통한 건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계속 인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연봉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1,500, 1,800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려고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라 연봉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기억나는 건 그때 성과급으로 400%인가 받았던 기억은 나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죠. 공을 많이 쉬었나? 이게 우연히 들어가긴 했는데 되게 열심히 일하긴 했어요. 그때는 처음 시작한 일이 고객 지원 일이었거든요. 전화로 센스리더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내가 설명해주는. 제가 센스리더라는 걸 써본 상태 3일 써보고 입사를 했어요. 뭘 알겠어요. 전화를 하는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 알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진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접근성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접근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싶은 부서에서 요청을 하겠죠. 요청을 받으면 검토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일정을 계산을 해요. 어느 정도 일정이 걸릴지 해서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평가를 시작하게 되죠. 이미 알려진 대로 인증제도와 거의 비슷해요. 전문가 평가 하나 하고 사용자 평가 하고, 이 둘의 결과를 취합해서 하나 리포팅으로 전달을 하겠죠. 전달하고 나면은 담당 부서에서 뭐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것들은 바로 적용을 해서 개선된 결과물을 받고, 그럼 이게 잘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 종료하는 단계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짧게 한 거는 하루. 뷰가 모바일 기준 뷰가 한두 개 정도 되는 거 하루 정도 했던 것도 있고, 가장 길게 했던 거는 PC 웹 서비스였는데 한 2달 정도 했던 기억이었어요. 2달은 너무 길더라고요. 정리할 때 힘들어요. 아니 페이지가 80페이지? 네. 80페이지가 2달이 걸린다고? 일을 느리게 하나? 일이 좀 느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접근성 일이 지침이 약간 러프하게 나와 있잖아요. 체크리스트처럼 이건 오류고 이건 오류가 아니다,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너무 커요. 숙련도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혹은 그 개인의 차가 되게 커서 그거를 맞추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같은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오류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오류가 아니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바꾸라고 하고 저기서는 또 다르게 바꾸라고 하고, 이게 조율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물론 합을 오랫동안 맞췄던 팀이라면은 그 시간은 확실히 줄긴 하겠죠. 최악의 서비스 2가지 정도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항공 관련된 기관이었는데 사이트 전체가 플래시로 돼 있었어요. 이게 컨텐츠고 메뉴가 아니고 그냥 사이트가 맨 위부터 맨 밑에까지 통째로 다 플래시였어. 그래서 내용이 스크린 리더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플래시 접근성도 당연히 안 지켰고. 그게 진짜 최악이었고, 진짜 좋았던 사이트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심플하게 잘 만든 사이트였어요. 되게 컨텐츠도 많았는데 텍스트 위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예전에 이미지 많이 쓸 때 얘기해요. 플래시도 깔아놓고 이미지도 깔아놓고 할 때 얘기인데, 대부분의 정보를 텍스트로만 해놓고 링크하고 버튼만 있어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 사이트는 명도 대비 같은 것도 되게 좋았고, 최근에 좀 좋게 발견한 거는 국내 항공사 사이트였어요. 아리아가 되게 복잡한 UI고 되게 복잡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웨이 아리아를 되게 잘 썼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보를 잘 주고 있어서 되게 감동, 놀라움? 한국에 이런 사이트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디에? 대한항공? 제가 예전에 처음 접근성 테스트를 했었던 사이트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국민은행이었거든요. 2010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뭐 새로운 오픈뱅킹 만들면서 들어갔었는데 되게 놀라운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접근성 평가를 해요. 일반 개인을 위한 서비스들 뱅킹 만들 때는 계속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하고 있어서 되게 감동적인 사이트. 최소한 그 일반적인 기능들은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 그리고 앱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다고.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을 일하다가 만나게 되면 처음에 되게 불쾌했어요. 그럴 거면 이걸 왜 진행하냐. 그러니까 저를 불렀다는 얘기는 접근성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하기로 했으면은 최소한은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협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으면 처음에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열받게 하냐, 맞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신경을 안 써요. 너는 너대로 그렇게 해라. 나는 내가 피드백 줄 거만, 이슈 잡아줄 거만 정확히 잡아주겠다. 어차피 개선을 할지 말지는 현업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것도 그 현업들이 책임을 지게 될 거고. 처음에는 뭐 정의감이라고 해야 될까? 괜한 울분이라고 해야 될까? 좀 흥분해서 싸우고도 싶었고 따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내용만 정확히 내 할 일만 하고 전달해주고 결정은 당신이 하셔라. 대신에 이런 거는 이렇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줘요. 답답해요. 사실 해놓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돌아오면서도 답답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크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업들이 뭐 생각이 아예 없다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마음을 접는 경우가 더 많고, 대신에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알바하러 가서 야근까지 해주고 와요. 그렇게 진짜 열심히 다 따져주고 코드에 대한 내용, 스펙에 대한 문서, 사례집 다 링크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고 오는 거죠. 사실 이게 장애인 관련된 게 전반적인 문제긴 한데, 장애인 관련된 일들을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무료 봉사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기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접근성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훈련을 해서 기술을 쌓아도 그게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죠. 뭐 취업을 하거나 연봉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그러니까 점점 개발자들한테서는 멀어지겠죠. 인기 없는 기술이나 내 연봉을 올려주는 기술이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다들. 그것 때문에 지금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관련된 일도 정확한 기술이고 비즈니스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외국처럼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되고 있진 않아서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찍어본 게 얼마예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이게 보통 알바비가 한 번에 안 들어오잖아요.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많았던 게 1,100만 원인가? 한 달에 이것저것 다 입금됐다. 합쳐서? 네, 한 달에 입금된 게. 건당? 하루에 150만 원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평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무료 봉사 제외하고. 좋은 활동 제외하고 10만 원인가? 그것도 그냥
멀리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자기 아는 사람 사용자 평가 좀 필요한데 도와줘라. 근데 예산이 없다. 사용자 평가 과업 20개 정도인가 했어요. 시간은 거의 하루 종일 걸렸는데 10만 원 받고 간 적이 있었죠. 근데 금액이 적어서 불만을 가졌던 적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제가 경제관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적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했어요. 그때는. 지금 비싸졌네.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하죠.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건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접근성을 개선한다는데 뭔들 못하겠냐.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다 해줬었어요. 고민할 게 없었죠. 돈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는. 덕분에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접근성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는 인증심사를 할 때는 오류를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개선을 어떻게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오류냐 아니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였어요. 개선은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오류를 잡아내는 거니까 인증심사는. 특정 서비스에 실무자로 들어가서 접근성 검토를 해줄 때는 개선 방안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어떤 지침에 걸리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이제 개발자들이 개선을 해나가기 위한 동력이잖아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슈의 내용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질문을 해오거든요. 그때 제시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개선 방안은 직접적으로 실무에 안 투입되는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대체 텍스트를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하다 보면 대체 텍스트를 어떻게 달아주세요 라는 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아줘야 될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개발자는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문구를 우리 보고 정해달라고 하거든요. 접근성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내가 정확히 정해줘야만 이게 그 사람들이 정확히 적용을 하고 사용자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때문에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진짜 어려워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다가 4안까지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1안 안 되면 2안 안 되면 3안 안 되면 4안까지. 그러니까 베스트를 1안으로 넣고 하다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주세요가 4안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방금 얘기해준 대로 기본적인 요소명, 앱으로 치면 메소드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속성 이름 같은 것들. 근데 따지고 보면 나는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를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저한테 개발 코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코드로 만들어도 되나요? 이런 메소드로 써도 되나요? 할 말이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 훨씬 많으니까. 그럴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그 개발자하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할 거면 내가 직접 개발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여기 채널은 웹에 대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 웹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좀 알아야 되고 안드로이드 앱, iOS 앱, PC 앱까지 조금씩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다양한 언어를 최소한 얕게 개론 정도라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쪽 거 보다 보면 이쪽 거 까먹고 또 이쪽 거 보다 보면 이쪽 건 또 많이 바뀌어 있고 기술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웹사이트는 그래도 코드를 다 열어볼 수 있잖아요. 마크업도 보고 스크립트도 조금씩 보고 그러면 내가 그걸 찾아가면서 오류를 확인해가면서 공부가 돼요. 스스로 디벨롭이 되는데 앱 같은 경우는 코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샘플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 정도 외에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샘플 코드와 그 서비스 개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말을 내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문제이니까 이런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앱을 보고 있을 때는. 그러다 제일 힘든 거는 제가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확실히 더 많잖아요. 개발에 있어서. 그런데 그냥 내가 짧은 지식으로는 이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개발자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 안 되는군요. 그럼 이거는 개선이 어려운 걸로 할게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천재가 돼야 되네, 천재. 그래서 이럴 때 그냥 굽신굽신해요. 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장애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좀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제발.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와요. 읍소를 하는 거죠. 제발 좀 답답해요 그럴 때는. 앞뒤 관계가 명확하고 표현을 정확히 하는 사람. 뭐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개발자분들 중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래서 가능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정확히 해주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좋아해요. 내가 개발을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개발이라도. 이런 상황이 안 되면 이런 건 어떻겠어요, 이런 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된다 안 된다로 멀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안 됩니다 해버리면 답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사표현 그리고 논리적인 관계들을, 주변 상황을 하나씩 설명해주는 개발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 접근성을 검토하기 위한 환경 세팅을 명확히 해주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가 있잖아요, 상주처럼.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안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다거나 특정 서비스를 열어줄 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많은 경우 딱 들어갔는데 첫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옛날에. 첫날에 가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미리 요청을 했어요. 이거 정확히 이렇게 해달라 미리 요청을 했는데도 첫날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첫날 가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잠깐 기다리다가 내일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고 그냥 다 버리는, 그때가 제일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면 하루를 날렸잖아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만큼 접근성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치만큼. 그러니까 답답하죠. 저는 제일 큰 목표가, 알바로 뭐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제일 큰 목표가 그 서비스 접근성 개선하자가 제일 큰 목표인데 하루를 날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고객님, 저를 써주시는 고객님의 스타일은 접근성에 대한 이슈들을 잡아줬을 때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되게 좋은 거죠. 이게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게, 똑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거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논 이슈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성이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건 사용성이잖아요 거든요. 어디서까지가 사용성이고 어디서부터 적극성이, 중간에 딱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전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끊어요? 어쨌든 이 접근성 이슈들이 리포팅이 됐을 때 그걸 좀 적극적으로 개선에 임해주는 사람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고객님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개발자들은 너무 바쁘다, 그게 느낌이 항상 있어요. 힘들어한다, 뭐 하나 고치는 거에.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본인들이 의사 표현을 한 건 아닌데 그냥 흘러가는 주변 상황이나 그냥 느낌이, 그런 뉘앙스가 느낄 때가 자주 있고. 사실 디자인팀하고 얘기할 때는 합의점을 찾을 때가 힘들어요. 왜냐면 명도 대비 이슈로 디자인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명도 대비는 뭐 시각장애 아닌 사람하고 시각장애 있는 사람하고 합의를 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물론 최소 기준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되게 상대하기 어려운 팀인가? 합의점을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 막연한 어려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기획 쪽을 전 좀 좋아해요. 얘 사람의 말을 하더라고요, 기획자는. 이 디자인은 그 디자이너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말들이 있고, 개발자는 개발자들이 소통되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을 알아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기획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화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획자하고 얘기하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리고 기획자가 좋은 게 뭐 그냥 수직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서비스를 설계하고 뭐 디벨롭 시켜 나가는 데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기획자가.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 이슈를 가지고 개선 방향을 잡아 나갈 때 기획자가 함께 하면은 그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을 리드하는 경우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자가 접근성을 알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자주 하고 있어요. 퍼블은 대화하기가 좀 쉬웠어요. 마크업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코드들이 정말 많아요. 개선 방법이나 이런 코드를 쓰면 된다, 그리고 이런 코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 보니까 되게 명확해요, 얘기할 때. 근데 프론트엔드 쪽은 여기는 아주 창조적인 세계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개발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아니, 더러워서 내가 개발한다 뭐 이런. 다른 분야랑 비슷할 건데 생신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 왜냐면 지금 접근성이라는 분야가 TO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게 접근성이라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접근성 관련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 접근성 일하는 사람들 서로 다 알아요. 그 정도니까 생신입이 들어올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실무에서 결과물은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들어와서 배우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접근성 테스터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일반 QA 테스터들도 있는데 접근성에 관련된 테스터잖아요. 여기서 되게 필요한 게 기본적인 테스트에 대한 스킬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IT 환경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보조기기 그러니까 스크린 리더 같은 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미리 준비하시려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이쪽도 아예 티오가 늘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접근성 분야도 티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때 채용을 하다 보면은 완전 신입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찾겠죠. 그럴 때는 눈에 띄죠. 왜냐면 접근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 학원에서도 거의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전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띄어요. 면접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티가 나서 이 관심이 있다면 조금씩 준비해 놓으면 티오가 늘어났을 때 기회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입을 기준으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긍정적인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접근성은 모든 분야가 그렇긴 한데 토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인드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막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같은 팀 구성원들하고 긍정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성을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 10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두 가지. 시각장애인한테는 확실히 기회가 돼요. 그 접근성을 하는 이유가 IT 환경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제일 많다 보니 이 시각장애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주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시각장애인이 여기에 투입이 됐을 때 되게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장애 중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을 이해하고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전맹 시각장애인은 내가 시각적으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특정 서비스가 왜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현상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는 건 어렵거든요. 저시력인 경우에 내가 눈으로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스크린 리더로 들리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비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쓰고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비장애인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전맹을 이해하고 쓰기는 어려워요. 그게 숙련도가 뭐 되게 몇 년 이상 되게 잘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시각장애, 저시력 쪽이 확실히 매력적인 그게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공부할 때도 훨씬 유리하고. 비장애인이라고 했을 때는 개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리해요. 왜냐면 내가 실무에 들어갔을 때 추가로 공부를 하고 역량 강화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니까.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제 경험상은 비장애인 또는 하지 지체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평가의 비율이 10이다 치면 시각장애 사용자 평가는 2나 3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어쨌든 보고서를 완성해서 결과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각장애인이 직접 그렇게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완성할 수 있긴 어렵거든요. 이미지 캡처해서 화살표 표시하고 밑줄 긋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리포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작은 비율로 사용자 평가 비율이 필요하고, 각자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들은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피상적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접근성은, 장애가 내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IT를 이용하면서 장애라는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거가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성격의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보고 고민을 했는데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바로 접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성격이에요. 어려운 걸 계속 고민하진 않거든요. 밖에 내놓을 만큼은 아닌데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가르칠 정도는 아닌데 조금씩 계속 공부를 했어요. 마크업 공부를 하건 앱에 대한 공부를 하건, 그래도 조금씩 대화가 가능해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계속 느끼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언어들이 업데이트가 돼가면서 접근성에 활용하기 좋은 속성들이 보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제 스스로 위안을 삼고 기쁨으로 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계속 지나온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목표가 월급을 받는 게 목표인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대부분.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접근성 하는 사람이라면 접근성 개선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받는 게 목표인 사람들은 서비스 개선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래 잡아주고 난 계속 일하면 되거든요. 서비스가 개선되건 말건 장애인이 쓸 수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오래만 잡으면 돼요. 월급 받는 사람들의 목표는. 접근성 개선의 목표는 사실 서비스를 잘 이용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평가를 하는 것들은 목적이.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좀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오리만 잡는 게, 오리를 빨리 잡는 거, 보고서를 빨리 작성하는 거, 보고서 이쁘게 만드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서비스 개선이 목표니까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많은 기술을 알아야 되고 그 주변에 협업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니면 기술적인 바탕, 역량 강화하는 것들 꼭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 접근성이 개인의 생각에 되게 많이 좌지우지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있냐 없냐라는 걸 판단할 때. 그러면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자유롭게 주변 사람들하고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구조를 좀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장단점을 분석해 가면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만들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 때문에, 조사 하나 때문에 2~3시간씩 토론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다면, 지금 전문가 평가라고 말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정량화된 데이터가 있어요. 뭐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도 좀 있고, 웹에 보면 여러 가지 샘플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 사용자 평가, 특히 시각장애인 사용자 평가 쪽 분야에서는 뭐가 베스트냐, 뭐가 월스트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베러 된 베스트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OX만 있는 경우도 많고, 뭐가 좋냐에 대한 것도 개인의 편차가 되게 크고, 가장 힘든 건 그 개인의 편차를 개인의 편차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합리적으로 저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평가가 소외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해오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접근성을 계속 하려는, 만약에 시각장애인 분이나 사용자 평가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량화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이슈다 혹은 이슈가 아니다 라는 거라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 정도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만 시각장애인이 좀 더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짐을 지워주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끝!
진짜 길게 했다. 끝났다. 그래도 식사하시고. 말을 해줬는데 아니 저는 밤새도록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졸을 깼지. 아니 잠자지 그냥.